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30.4%로 더불어민주당보다 7.3%포인트 높았습니다. 야권 분열의 책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에 올랐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 집중 보도합니다. 2016년 새해 첫날 광주 무등산과 여수 향일암 등 해돋이 명소에는 새해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20여 명은 진도 동거차도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해맞이 행사에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시민들의 표정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MBC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년 전통의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이라는 호남에서 아직 창당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밀렸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안철수 신당 후보를 찍겠다는 시도민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른 호남발 신당은 새누리당에도 뒤졌습니다. 첫 소식은 한신구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30.4%로 1위, 더불어민주당은 23.1%로 7.3%포인트 뒤졌습니다.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신당은 다 합쳐도 지지율이 3.3%로 새누리당 4.9%보다 낮았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광주에서 더 높았고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는 안철수 신당, 20대 이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야권 분열의 책임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보다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3배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와 잘못했다는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와 반문재인 정서, 존재감이 떨어진 호남발 신당으로 요약되는 광주 전남의 여론은 내년 총선까지 남은 100여일 동안 야권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과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바꿔야 한다는 물갈이 여론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야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도 총선 이전에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양훈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했을 때 투표 의향을 물었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51.7%로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21.9%보다 30% 가까이 많았습니다. 전 연령층과 직업군에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특히 광주 동구와 북구, 남구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야권 세력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53.9%로 반대한다는 의견 29.1%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 호남발 신당 창당이 잇따르는 가운데 야권 분열로 인한 총선 패배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통합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이전이 85.2%로 총선 이후 8.9%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총선 이전이라는 의견은 30대와 광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력도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도 미숙했던 현역 의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와 함께 총선 이전에 야권을 통합해 총선은 물론 대선 승리에 디딤돌을 놔줄 것을 지역민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출마 여부도 불투명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에 올랐습니다. 야권의 대통령 후보군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3%로 1위에 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8.7%로 오차 범위 안에서 2위를 달렸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4.2%,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계를 은퇴하고 칩거 중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7.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2% 등의 순이었습니다. 야권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선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8%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22.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13.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8.3%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24.4%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0대 이하와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학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광주 전남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 18.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여러분은 2016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해맞이 명소에는 일출을 보면서 소망을 빌고 새해를 설계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부터 어둠이 밀려나고 조금 뒤 희뿌연 구름 사이로 올해의 첫 태양이 떠오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른 새벽부터 일출을 기다린 해맞이객들. 올해의 첫 해가 조금씩 그 모습을 보이자 가슴속에 담아둔 각자의 소망을 꺼내놓습니다. 저희 아들이 작년에 좀 많이 아파서 올해 좀 잘 건강하니 안 아프게 병원에 많이 안 가고 제가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의 일출 명소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바닷가 방파제에서, 겨울산 정상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해를 보며 2016년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과 함께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주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랑한다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들 사이로 2016년의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네, 어디에나 해는 떴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모인 동고차도 바다에도 역시 첫 해가 밝았습니다. 태양의 소명이 어둠을 밝히는 것인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새해에는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동거차도 산꼭대기 막사에도 2016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반짝이는 불꽃을 흔들며 2km 앞 바다에서 숨져간 아이들에게도 새해를 알립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해외까지 국내외 10개 지역에서 이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도착했습니다.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다면 이제 20살. 남겨진 사람들은 2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이가 처음 돌아와서 한 얘기가 답답해요. 이제 가슴이 먹먹한 게 아이가 한 얘기가 아빠는 진상규명할 거지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와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고. 찬 겨울바람을 버티며 산꼭대기에서 맞는 새해 아침. 구름에 가려 또렷한 일출은 볼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첫 상을 차렸습니다. 구조당국의 무능력과 책임 회피만 드러난 첫 청문회. 가족들은 배제된 인양 작업. 여전히 찾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600여일이 지나는 동안에도 많은 것이 그대로지만 올해는 달라지기, 또 지치지 않기를 서로 응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세요. 이 추운데 산에 올라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빨리 이제 인양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가족들은 새해에도 동거차도에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는 한편 각 지역과 해외 연대를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해맞이 가지 못하신 분들도 올해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
다짐들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이웃들의 새해 바람은 어떤 것들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건강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서 하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토익도 토익이고 여러 이제 자격증 같은 것도 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성적도 그러니까 취업하기도 중요한데 성적도 그만큼 잘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성적도 그렇게 잘 유지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사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정치꾼들이 적군이라고 안 되지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줌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제 올해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좀 모아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들 다 건강하시고 우리 우석이, 우영이, 우리 애기 엄마 다 건강하라고 이렇게 해보면서 빌었습니다. 올해 안에 잘 되길 다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이요 둘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다 안 했어요. 36살, 34살인데 올해는 제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몸으로 돈 좀 많이 벌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3명인데요. 애들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애기 아빠 사업이 잘 되라고 빌었습니다. 무등산 해맞이 행사에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무등산 국립공원 중머리째 인근 산길에서 44살 김모 씨가 하산하다 미끄러지면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앞서 오전 7시쯤에는 무등산 장벌제에서 19살 윤모군이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등 2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호남고속도로 곡성 IC 인근 광주방면도로에서 고속버스 2대 등 차량 5대가 충돌해 버스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도로가 정체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는 운전자와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3단체가 새해 첫날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차명석 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영령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며 올 한 해 5.18을 왜곡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실규명과 정체 정신계승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2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300여 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대상은 CCTV 통합관제센터 89명, 소방안전본부 38명, 문화재단 18명 등으로 청소와 시설, 경비, 주차관리 분야의 근로자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직접 고용으로 근로자는 임금이 평균 13.4% 오르고 예산은 평균 15.7%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여수공 연륙 연도교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최근 1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 회사는 지난 2011년 3월 여수와 고흥을 잇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